저는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공수물입니다. 올해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아마 그동안 또 부산 마산에서는 매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두 분 역사학자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40년 전에 있었던 부마 민주항쟁이 오늘날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주신 두 분 선생님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옆에 제 왼쪽에 계신 분은 뭐 아까 이미 강연을 하셔서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만은 성공회대 한홍국 교수님이십니다. 오른쪽에 성균관대학교 오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아마 두 분께서는 그 현대사를 좀 또 가르치고 연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부마 민정의 40주년을 맞는 소회가 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혹시 느끼실 점이 있으시면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예, 1979년부터 80년 그 아주 한국의 격동기였죠. 그런데 그 격동기를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부터 80년 당시부터 서울의 봄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좀 저는 서울 토백인데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부마에서 시작을 해서 광주도 끝났거든요. 광주도 끝났는데 뭐 서울도 좀 그 데모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그 시작과 끝을 그 장식한 거는 이 부산과 광주, 부산 마산과 광주인데 이 서울의 봄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 국가기념일이 됐고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 기념식을 쫓아다니지 못하다 보고 이번에 이거 40주년 그냥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해갖고 준비는 했지만 서울서 행사가 처음 있었나 싶네요. 그래서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 네, 그 주년이 돼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한홍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미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주년이 되어서야 한번 기억을 하는 또 그리고 다시 또 한참을 잊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패턴을 좀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40주년이 됐고 또 국가기념일로 이게 지정이 돼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올해가 사실은 이 주년으로 따지면 3.1운동 100주년이 워낙 그 임팩트가 커서 그 3.1운동 100주년의 이제 역사계의 모든 역량이 지금 다 쏠려 있는 그런 상태여서 미처 이 부마 40주년을 우리가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컸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런 행사가 기획되어서 저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아까 우리 한홍구 교수님 강연에서도 일본에는 없지만 한국에는 많은 것. 그 4월 혁명 이후 수많은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가 또 잘 기억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민주화 여러 차례 있었던 민주화 운동 가운데 이 부마 민주 항쟁도 우리 그 민주화 운동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것을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지금 대학에서 또 현대사를 가르치고 계시니까 요즘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들은 이 부마 민주 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학생들이 거의 모릅니다. 학생들이 뭐 솔직히 거의 몰랐는데 또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하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미 40년이나 지났으니까 해방되고 난 다음에 뭐 대한제국사에 의병하던 것만큼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워낙 뭐 취직 문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게 팍팍하고 힐조선에 뭐 이제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역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서울서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부산서 네. 가르치셨잖아요. 부산 친구들은 부마 항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나요? 예. 상대적으로 보면 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은 지난 8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학생들한테 현대사를 가르치다 보면은 의외로 부산에 있는 학생들도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상당히 어떤 현대사 교육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오지현 선생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이제 대학에서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이제 저희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는 1990년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1990년대에 대학생들이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갖고 있던 관심에 비하면 지금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굉장히 옅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마뿐만이 아니라 사실 현대사의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크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6.25 전쟁이나 임진왜란이나 다 똑같은 옛날 사건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 이제 부마라는 말도 굉장히 이제 낯선 단어죠. 이것이 이제 부산과 마산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잘 못하니까 이제 그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줘야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는.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이제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뭐 대학의 커리큘럼 같은 것도 여전히 좀 부족하고 어떤 뭐 선생님들의 어떤 관심도도 사실 저 역시도 거기서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사실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항쟁의 시차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한 7, 8개월밖에 안 돼요. 그게 아마 두 사건이 같은 해에 일어났었다면 아마 지금같이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서로 연관성이 없는 전혀 동떨어진 사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현대사 교육에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부마 항쟁과 광주를 한 흐름 속에서 생각을 해야 하지만 또 이제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부마 항쟁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항쟁이고요. 광주 항쟁은 이제 시차가 짧지만 아주 정말 너무나 처절한 패배를 했고 그 아픔을 갖고 우리가 80년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건 성공에서 오는 오히려 잊히게 되는 그런 좀 불이익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부마가 사람들 가슴 속에 이제 좀 덜 남게 된 중요한 이유가 부마 항쟁을 그래도 민주주의 항쟁으로 기억해야 할 부산 지역이 안타깝게도 3당 합당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편입된 게 부마 항쟁이 정당한 자리매김을 받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건 지역적 차원에서도 그런 반성의 목소리들이 자주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또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앞서서도 20세기 한국의 4대 민주항쟁이라고 해서 4월 혁명, 그다음에 이제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부마 민주항쟁을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자리매김한다면은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예.
뭐 4.19 또 4월 혁명 그리고 이 부마 항쟁 그리고 이제 광주 항쟁 그리고 6월 항쟁 이런 사건들은 결국 오늘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잇게 한 중요한 어쨌든 계기들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듯이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고 어떠한 것도 그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 뭐 이러한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처절한 여러 또 치열한 싸움 속에서 또 항쟁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마 항쟁을 비롯한 이런 4대 항쟁, 민주 항쟁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은 뭐 역사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면은 사실 부마민주항쟁 당시에 그 학생들보다도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60년대, 70년대 4월 혁명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전혀 새로운 어떤 양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그 군경이 진압하는 그 양태라든가 그런 것들도 보면은 또 광주 때 그 진압하던 방식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이제 진압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오늘 아까 증언에서도 이제 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우리가 좀 관심이 가는 것은 왜 그 70년대 유신 독재 그 72년부터 79년까지 거의 한 7, 8년에 해당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왜 하필이면은 부산과 마산에서 그런 유신 독재된 대규모 항쟁이 일어났을까? 그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사실 부마 항쟁 그 당시에는 전 김재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국적으로 다 준비가 되고 있었죠.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 정말 그 마른 지풀처럼 바싹 말라 있는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거기에는 그 이 김영삼 대통령의 출신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부산 마산이 제일 먼저 터진 데는 그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1980년에 전국적으로도 다 민주화의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폭발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그 연항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신군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김대중과 김영삼을 따로 분리해서 그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지역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입장에서는 너무 지역적인 해석 아니냐 이제 할지 모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대중들이 참여하는 데서는 역시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 강조해야 할 것은 이제 이런 항쟁들이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도 그렇고 4월 혁명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마 항쟁도 그렇고 광주 항쟁도 그렇고 그리고 그 6월 항쟁도 사실 6월 항쟁 벌어지기 한 6개월 전쯤만 하더라도 건대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개미새끼 한 마리 찾아보기 그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실내에 100명만 모여도 그 저 운동권 신문에서 크게 써줄 때였는데 거기서 불과 5개월, 6개월 만에 그 100만이 모이는 건 우리 민중들 속에 그런 그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과연 언제 어떻게 해서 때를 만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죠. 우리 촛불도 예상을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때를 어떻게 그 불러내느냐 그리고 조직하느냐 이제 거기에 우리 그러니까 정말 이건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거지만 한국 그 민중들이 갖고 있었던 위대한 힘이 있고 그리고 이 위대한 힘 속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요즘은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저는 그 특히 부산이나 광주 같은 경우 민중항쟁 바로 박정희는 똘만이라고 이렇게
낮게 평가했지만 여기 노동자 농민들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빈민들 이런 분들이 그 주인으로서 정말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활동을 하게 된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 지금 그 부산이나 마산이 당시에 갖고 있던 정치적인 어떤 지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마 항쟁을 좀 촉발시킨 하나의 이제 원인으로 짚어주셨는데요. 또 지금 한홍구 교수님 말미에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참여 이 부분을 지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1970년대를 돌이켜 보면은 한편으로는 유신 독재 시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제 산업화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뭐 개발 독재 시대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또 그런 어떤 배경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이건 이미 뭐 많은 연구자들께서 여기 차성원 선생님도 계시지만 많은 연구자들께서 연구를 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부산 마산 지역이 이렇게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업화가 됐으나 이제 그 경공업 위주 주로 신발이라든지 이런 그 경공업 위주의 어떤 공업화 속에서 70년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다른 지역이보다 이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뭐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부산 마산에서 먼저 시위가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사실 이제 저는 그 마산 부산에서 이렇게 처음 시위가 벌어질 때 그 상황을 보면은 좀 역사라는 게 이 그 우연과 필연이 이렇게 교차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준비하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부산대에서 이제 시위를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운동권으로 분류되기는 좀 어려운 분들이 먼저 앞장을 섰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뭐 하루 전날 이제 실패하고 그것이 다음 날 또 이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사실 뭐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원동력이 왔을까? 이건 사실 4.19 때도 마찬가지고 뭐 6월 항쟁 때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촛불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다이내믹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다이내믹을 잘 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메커니즘을 좀 잘 규명하면은 아마 부마 항쟁도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이 부마 항쟁 진상 규명위원회가 지금 한 5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뭐랄까 아직도 충분히 자료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얼마 전에도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특히 당시에는 언론 통제가 심해가지고 오히려 그 신문 자료도 다른 사건에 비해서 대단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자료 발굴 문제도 지금 물론 위원회에서 이제 고심을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이렇게 열심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두 분은 또 연구도 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다른 사건보다도 상대적으로 연구도 좀 소홀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40주년, 더군다나 이제 국가 기념일도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마 민주항쟁을 이제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학술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전체 이제 학계에서 뭐 해야 할 과제를 얘기하기엔 제가 뭐 적절한 위치인 것 같지는 않고,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 부망쟁과 관련돼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까 조금 그 강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해자들이랄까요? 우리 역사에서 진짜로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짓밟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마 항쟁에서도 고통을 받은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가해자들이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작업을 하나 해야겠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연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폭발적인 힘,
과연 대중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그렇게 확 일어나는 그 힘, 그 동력은 무엇인가? 이제 이걸 연구해 보고 싶고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 부마 항쟁이 특히 70년대에서 이제 정말 중요했던 건 솔직히 얘기해서 70년대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지식인들, 대학생, 종교인들 그리고 문인들 뭐 이제 이런 범주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일반 대중들의 참여로 이제 하게 됐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예,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이제 여력이 되면 정말 이런 연구들을 제대로 한번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처음에 이제 왜 부마 항쟁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다른 4대 민주화 항쟁에 비해서 왜 덜 알려졌을까라고 했을 때 또 하나가 바로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가령 뭐 광주하면은 딱 택시 운전사라 같은 영화가 최근에 학생들에게 계속 어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항쟁 같은 경우는 1987 이런 영화가 이제 흥행을 했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문화적으로 그들의 어떤 코드에 맞게 또 그들의 기호에 맞게 접근을 할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그 콘텐츠들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부마와 관련해서도 학술적인 연구와 더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문화적인 콘텐츠로 좀 더 외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문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40주년인데 조금 이제 당장의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우리가 50주년, 10년 뒤죠. 그리고 뭐 널리 보면은 정말 100주년까지 바라보면서 정말 이 부마의 가장 큰 난점이 자료가 부족하다는 건데 그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모아서 연구자들이 좀 더 이 자료들을 잘 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거를 구축할 수 있다면 앞으로 부마 항쟁 연구는 많이 발전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중적인 인식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부산에 사무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에서도 지금 오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뭐 증언 자료집 발간이라든가 또 체록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많은 자료들은 이제 콘텐츠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지적해 주신 것들이 뭐 상당히 앞으로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금 벌써 이미 9시고 오늘 아마 일정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정리 덧붙일 말씀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저 같은 사람까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이번 40주년을 계기로 조금 더 이제 깊이 또 진지하게 이 부마항쟁을 이제 바라보고 연구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저희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자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현실 속에서 살리셨으면 이걸 화석화하지 말고 현실에서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신대학이었던 마산에서 정말 전국적인 봉기를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3.15 부정선거에 대한 기억, 그 당시에 마산의거에 대한 기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산이 또 우리 민주 역사에서 보면은 부산 출신이 대통령을 3분이나 만들었습니다. 김영삼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3분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뭐 대구 경북도 3명이 나왔지만 쿠데타로
그 집권을 했다면은 조금 그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마 항쟁의 정신을 좀 되살려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민주주의, 내일의 민주주의의 부산 마산이 중심지가 된다면, 이게 어떻게 중심지가 됐냐? 이건 과거의 그 부마 항쟁의 덕분이다. 그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부산 마산이 그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 부마 민주항쟁은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지만 그건 지역적인 사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전국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부마 항쟁 40주년을 맞이해서 부마 민주 항쟁의 그 현재적인 의미를 두 분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